어머니 집은 해결되셨나요? 저도 그것이가 참말로 궁금했더래요. 혹시 어머니 전세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타일 색깔이 아니고 엄니 지하세방 보증금 받았는지 떼먹혔는지 조선족 고용해서 드럼통에 넣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이 소리 후 통화를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셨죠?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5월달은 어머니가 사시는 반지하가 계약 만료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달이었어요. 계약 만료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 할아버지한테 이사를 가겠다고 전화도 드렸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강영우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기다려. 계속 기다려봐라. 건물을 내놓았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보라고만 하셨습니다. 방 하나, 세입자 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건물을 판매한다는 거는 더 힘들겠죠. 아무튼 건물을 내놓는 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날 꼭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가? 집주인 할아버지인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국민을 대상 여론조사였네요. 할아버지 아니고. 아무튼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돈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계속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했어요. 뭐 본인도 힘들다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동영상을 올렸지요. 그 동영상을 보시고 뱅구석, 김앤장 변호사, 우리 선생님들 여기 앞에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조종해 주셨어요. 내용 증명서를 먼저 보내라. 서류를 꾸며놔야 문자, 전화, 내역 이런 것보다 더 큰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대로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집주인 할아버지에게 압박이 되었으면 싶어서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2개나 더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5월 중순 계약 만료가 돌아왔고 할아버지께서는 8월달이 다 돼가는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고 있지 않고 문도 열어주시지 않고 있어요. 할아버지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뽑아서 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건축물 대장도 떼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빌린 근저당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빚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좀 돈을 돌려주던가. 할아버지 너무 나빴어요. 저희 반지하 옆집에 있는 할머니도 이사를 가신 상태인데 짐을 아직까지 안 뺀 걸 보면은 그 할머니에게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할아버지가 더 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금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나라에서 세입자를 보호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본인에게 그 빚이 있는 게 싫은 건지 뭔지 그런 대출도 받지 않고 빚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계약 만료가 되기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밖에 없었고 계약 만료 이후니까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어요. 정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것도 너무 말도 어렵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면서 열심히 혼자서 작성을 해 보았어요. 양식은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 배경, 결여로 했고요. 배경에 채무자는 집을 팔아야 준다는 등 황당한 이유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제가 아주 딱딱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여에 보시면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초칭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다고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기억해 놔주시고요. 이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송달료와 인지대를 내야 됩니다. 송달료는 송달 업무에 대해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고 인지대는 간단히 말해서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해 납부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임료도 또 따로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은행에 내야 되는데 또 현금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현금봉으로 가야겠다. 원하시는 금액이
이게 본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돈을 내고 나면은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로 법원에 보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뭐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법적 지식을 알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자꾸 지식이 쌓이네. 아유, 근데 마음은 착잡한데 날씨는 또 엄청 좋네요. 배도 안 좋은 것보단 좋은 게 좋지 뭐. 빠른 등기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내일쯤 법원에 도착을 할 것이고 심사가 있겠죠. 빨리 할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세입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돈을 마음대로 안 갚으시는지, 돈 드릴 때는 그렇게 칼같이 받아가시면서 정말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보통은 한 달 이내면, 그리고 또 저희같이 누가 봐도 시시비비가 확실한 사건은 빨리빨리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신다고 해요. 근데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계속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으로 제 사건 번호를 조회해 봅니다. 집행명령 대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채권자, 저희 측이죠. 채권자가 보낸 신청서를 보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 이거 좀 보정을 해야 된다, 수정을 해서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 보정명령 우편은 사람이 직접 받아야 되는 거라서 2회차까지 서류를 받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 조그만하게 왔다 갔다라는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한쪽에다 붙여놓으셔가지고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고 3회차 만에 보정명령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도 일주일 이내에 보내지 않으면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같은 일이 있으시다면 이런 일 없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저와 비슷한 일이 있으시다면 미리 좀 알아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보존 명령 이유는 집주인은 계약 만료 이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 지연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가 연 12%예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집에서 짐을 빼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개념으로 지연 이자와 퉁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는 서류를 꾸밉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잘 꾸몄어요. 예쁘게 꾸몄어요. 그렇게 다시 심사 중에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기 방금 전 사건 조회를 해보니까 종국 지급 명령이라는 게 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급 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집주인이 2주 동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이의 신청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명백히 이거 할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그래서 2주 뒤면은 확정이 날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면은 집주인들이, 채무자죠. 채무자는 전세금을 거의 대다수 돌려준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번에는 제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반지하도 반지하 나름인데 지금 어머니가 사시는 그 반지하는 할아버지가 전혀 관리도 안 해주시고 있고, 물도 계속 새고, 천장에서는 녹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은 집 전체 전기가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환경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도 건강이 너무 나빠지시고,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간 야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세요. 그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할머니들 상태가 위중한 상태이셔가지고 엄마가 직접 목욕도 시켜드리고 호수를 통해서 밥도 넣어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막 그런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어머니가 아프다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끝까지 강인하게 일을 하셨는데, 이번 어머니가 건강이 너무 나빠지셔가지고 이게 환경이 한몫한 것 같아서 더 이상은 계시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엄마가 원래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사실 이게 전세금을 빼고 또 이제
예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도 있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메꿔서 나와야 되는 상태였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 봐주시고 또 멤버십도 가입해주시고 때때로 어깨 쓰담쓰담 궁딩 팡팡팡팡 해주신다고 투네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네, 맞아요. 가끔 테무에서 물건 한 바가지 살 때 있어요. 근데 사갈 수 있는데 한 바가지 사도 2만 원이니까 아무튼 그 수익을 제가 항상 그 곳간에다가 적금, 예금, 나스닥 곳간에다가 쫙 이제 모아뒀어요. 그리고 그 귀한 금액을 소중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반지하에 있는 모든 물건은 빼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사건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어 이 마음은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꼭 전세금 받아내가지고 전세금 받았다고 영상에 자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 이사하니까 어때? 해도 걱정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더운 날 진물 들어올까 봐 얼마나 걱정도 안 되고 진짜 좋습니다. 가자. 아이. 응.